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리두기 해제 이후 3년 만에 설명절을 맞아 고향집에선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들로 북적였을 텐데요. 설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설을 쇠는 가족들의 풍경을 이수복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밤과 대추, 산적과 딸기 등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을 제사상에 올리고 향을 피워 금동향로 위에 올립니다. 4명의 형제와 자녀들은 예를 다해 차례를 지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설명절. 고향집은 곳곳에서 몰려든 20명 가까운 가족들로 북적입니다. 단란한 집 풍경을 지켜보는 어르신은 흐뭇한 마음입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가족이 전부 모이니 행복한 마음이 저절로 나요. 이어진 세배 시간. 손주들이 고사리 손을 모아 할아버지 할머니께 절을 합니다. 새해 덕담과 함께 손주들 손에 세뱃돈 봉투를 쥐어주자 아이의 입꼬리엔 미소가 한가득입니다. 세뱃돈 받아서 정말 좋고요. 받은 걸로 치킨, 피자, 햄버거, 알밥 같은 걸 다 먹겠습니다. 공동묘원은 이른 아침부터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영하 5도 안팎의 추운 날씨에도 설명절을 맞아 손수 준비한 음식들을 한가득 가져와 상을 바삐 차려냅니다. 가족묘에 안장된 우더른께 인사를 드리고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모든 과정은 아이들에게 예법 교육을 시킬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른들 계시고 하니까 뭐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본보기로 또 와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산세 오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제대로 모인 가족들. 화목한 모습의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설날이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설날인 오늘 성묘에 나선 차량들과 귀성 차량이 뒤섞이면서 전국의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일부 구간에서 다소 풀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도로공사 교통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정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충청권 곳곳으로 길게 이어지던 정체들도 이제 많이 정리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출발할 경우 정체 걱정은 조금 덜고 나오셔도 되겠는데요. 9시쯤 운전대를 잡으신다면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30분 정도 예상됩니다. 경부선을 이용하신다면 보시다시피 대전과 청주 주변 통과는 괜찮지만 여전히 천안에서 안성분기점 사이로는 한 번에 20km 구간이나 브레이크를 밟고 있고요.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는 남풍 새 나들목을 앞두고 18km 구간 속도 내지 못합니다. 중부선 하남 쪽으로도 충청권인 증평 일대 통과는 서서히 괜찮아지고 있지만 경기권에 진입해서는 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에서 차 간격을 바짝 좁히고 있고요. 충청 이남에서 수도권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 서해안선 이용하신다면 서울 방향으로 여전히 당진에서 서해대교 사이 통과가 가장 어렵고 서해대교를 건넌 이후에는 바란 주변에서 밀립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올해로 50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대덕특구는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과학에 기적과 같은 성과를 안기며 국가 성장을 견인해왔는데요. 앞으로 대덕특구가 나아가야 할 100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장석영 기자입니다. 1973년 충남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던 대덕군. 돈도 기술도 인재도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에 고도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허허벌판에서 대덕특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50년 대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1번지로 2세대 통신기술 CDMA 세계 최초 상용화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 꿈의 에너지 인공태양 K스타,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 등 우리나라의 모든 주요 과학 성과를 도맡았습니다. 30여 개의 출연연구와 카이스트, 2,200여 개에 달하는 입주 기업은 한 해에 20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지금도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진 기술 패권 경쟁과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 부재 등 새로운 과제들과 마주하며 50년을 맞이한 대덕특구도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당장 민간 대기업 연구소의 줄이탈과 산업단지 노후화, 인재 수도권 유출 등 직접적으로 대덕이 직면한 과제들도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독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융합해가지고 최종적인 것까지 산출물을 염두한 그런 인프라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고요. 국가와 지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머리를 더 맞대고 구체적인 계획이 50살이 된 대덕특구는 양적, 질적 제도약을 통해 이런 문제를 풀 전망입니다. 스마트 산업단지 대개조와 방사청 이전, 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나노 반도체 산업 발전협의회 출범 등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나노 반도체와 우주, 바이오, 국방 등을 4대 핵심 전략 산업으로 대기업 유치에도 나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이런 것도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대전이 과학기술 도시에 기반한 경제 도시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 대덕특구를 확장하고 출연연구와 대학, 기업이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혁신센터 건립과 정주 환경 등을 위한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도 4년 만에 확정돼 2032년까지 추진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제2대덕특구 조성과 맞물려 대덕의 변화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제2원년이 될 대덕특구의 2023년, 지역이 주도하는 신기술, 신산업 창출이 다시 한번 대전에서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설 연휴에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의 한 사찰에서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 불이 나 내부 85제곱미터와 불상, 가재 도구 등을 태웠습니다. 또 어젯밤 11시 12분쯤 대전시 동구 낭월동의 한 의료기기 창고에서도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내부 집기와 샌드위치 패널 창고 45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은 오늘 밤까지 일부 지역에서 빗방울이나 눈날림이 있겠습니다. 설 연휴 세 번째 날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에서 6도로 잠시 영상권을 회복했다가 내일 밤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는 대전과 충남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는 등 최강 한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며 충남 서해안은 폭설도 내릴 것으로 보여 귀경길 차량 운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